잘 보셨죠? 네. 그 영상 속에서 제2연평해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이제 99년도에 1999년도에 제1연평해전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거의 이제 돌아가신 분은 없지만 많은 부상과 그리고 많은 격전이,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총알이 왔다 갔다 한 전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면은 정부가, 그 당시 정부가 이제 바랬던 거는 북한하고의 그 좋은 관계, 친구처럼 좋은 관계에서 정책을 햇빛 정책이란 거를 썼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제1연평, 그러니까 연평해전이 있었다라는 거. 그냥 그러니까 서해 바다에서 그냥 좀 격전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밀어내기 작전.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교전 수칙이라는 게 있어요. 다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그 방법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어떤 막 몇 가지가, 그러니까 총 쏘기 전에까지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도 안 되게 생각을 해보세요.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아유 나가세요 나가세요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야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쫓아내든지 아니면 잡아서 경찰서에 넘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의 교칙은 밀어내기, 그냥 배로 부딪혀서 그냥 밀어내기인 거예요. 쏘지 말라고.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어쨌든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렇게 그렇게 바뀌었고 수칙을 바꿔놓은 상태에서 밀어내기를 했는데도 그 와중에도 또 총과의 싸움도 있어, 전투가 있었는데도 우리가 그걸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얘네들이 크게 당했단 말이에요. 당하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북한에서 우리가 당한 게 너무 이제 분하잖아요. 그래서 보복을 하겠다, 복수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3년에 걸쳐서 복수를 한 거예요. 그 아까 그 북한 배 그림 봤죠? 근데 그거는 그냥 그림이기 때문에 자세히 디테일이 안 나왔지만 얘네들이 85포 탱크에 달려있는, 큰 탱크 있잖아요. 거기에 달려있는 포를 띄어다가 거기다 다른 거예요. 그 수동으로. 우리는 다 자동인데 거기는 수동으로 달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까 이렇게 포 발사 처음 했잖아요. 그걸 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뭘 사용했냐면 일반 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철갑을 뚫는 거. 배가 이제 철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철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총탄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3년 뒤에 2002년도에 우리가 이제 월드컵 한창이었잖아요. 그때 얘네들이 보복을 하러 이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이제 그 일이 이제 제2연평해전이 일어났죠. 그 당시만 해도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특별한 일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우발적이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우발적이다. 얘가 막 이렇게,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싸움할 때도 너가 먼저 치냐, 누가 먼저 치냐에 따라서 네가 한 대 때렸으면 나도 한 대 때린 거야 하고 그냥 그 우발적으로 그냥 뭐 툭 치고 친구들끼리 툭 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툭 칠 때 그냥 너도 쳤으니까 나도 쳐, 이렇게 된 거,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한 거예요. 분명히 얘네들이 보복을 하러 내려온 거는 뻔히 알면서. 왜냐하면 내려오기 전에 벌써 저희는 첩보 부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 부대라고 나라마다 다 있어요. 그 부대에서 첩보를 받은 거예요. 캐치를 한 거예요. 얘네들이 분명히 언젠간 내려오고 그리고 보복하러 내려온다. 그게 2000도에 국민일보에 신문이 났었어요. 분명히 서륙하러 내려온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그런 첩보들이 와서 그 첩보 육군 소장, 그러니까 별 하나 분이 그 당시 국방부하고 청와대에 다 보고를 했어요. 근데 청와대하고 국방부 묵살을 했어요. 아니다. 그 치워버려. 그런 거 우리 지금 햇빛 정책으로 잘하고 있어. 그거 아니야. 그거 사용하면 안 돼. 그냥 너네 조용히 있어. 그리고 그렇게 보고한 그분을 잘랐어요. 부당해고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분이 나는 내 할 일을 했는데 왜 나를 부당해고하냐 해서 이분이 열심히 재판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고 이제는 전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 나름대로 또 책을 쓰셨어요. 연평해전에 대한 거를 자기가 겪었던 거를 이제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연평해전, 그러니까 그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다 막 열광했잖아요. 월드컵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일어나서 그냥 자그맣게 일어났나 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발적이니까 별일 아니겠지라고, 이렇게 큰 일이 있었다라는 건 상상을 못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우발적이기 때문에 포장을 어떻게 했냐면은 다, 아, 그럼 해군에서 실수한 거네. 그리고 그 당시 또 막 그 정부가 그렇게 포장을 하니까 그 밑에서 그거를 카바를 하려고 사람들이 막 음모론이, 우리 어부가 거기 지역에 들어갔다. 그 NLL 지역은 우리 지역이거든요. 쟤네 지역이 아니라 우리 지역, 우리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 땅에 넘어온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민이 가서 거기에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부터 시작해서 뭐 밑에 그물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별의별 음모론이 굉장히 많이 나돌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해군이 잘못했다. 우리 해군이 잘못했다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주려고. 그랬더니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냉대하기 시작을 했어요. 와서 살아 돌아온 아이들한테 그 배를 건졌을 때, 이제 배가 가라앉았잖아요. 배를 건졌을 때 그 배를 청소하게끔 하고, 그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청소를 다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전우가 죽어 나갔잖아. 피 튀긴 자고 막 뻘, 그걸 다 청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 버렸어요. 그걸 버리면 안 되고 그걸 다 놓고 이제는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으면 지금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너무 없는 거예요. 저희는 전시할 게 없는 거야. 다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은폐 축소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해군장으로 이렇게 했어요. 해군장이라고 하면은 국방부 장관도 와야 되고, 그다음에 5일 동안 장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네,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니네 어떻게 하려고 이제 유가족한테 물어봤지만 그 당시에 이제는 사람들의 냉대나, 야 니네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죄인들 주제에 뭐 이런 시선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냥 3일장으로 빨리 서둘러서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저 일이 있고 나서 배가 견인해 오다가 배가 가라앉았어요. 배가 가라앉았는데 네 분을 먼저 이제 다 내려가고 네 분도 다 시신 다 건졌는데 이제 한상사랑, 이제 저희 남편 한상사랑, 근데 한상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못 건져 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라앉았어요. 그대로 가라앉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이 한상사가 잘한 게 뭐냐면, 그 조타키 아까 이렇게 붙잡고 돌아가셨잖아요. 붙잡고 돌아가는데 그 붙잡은 그 방향이 남쪽으로 해놓은 거예요. 남쪽으로. 만약에 북쪽으로 되어 있으면 납포됐을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남쪽으로 해놓고 또 가라앉을 때 그대로 가라앉게 그냥 진짜 수평으로, 만약에 기울어졌거나 이렇게 기울어졌거나 막 이러면은 건져내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딱 잡아서 그냥 건져내기 정도로 수평을 이루게 딱 배를 그렇게 가라앉히게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다 그 사람이 그것만 잡았다고 해서 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키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라앉았고 남쪽으로 해놨기 때문에 납포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가 자기 할 일을 한 거죠. 돌아가시면서도.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41일 동안 못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왜냐면 뭐 불꽃이 튀고 막 그 불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조타실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못 찾고 있다가 네 분은 먼저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렀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정부 기관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너무하다. 언론에서 이제는 발표하기 시작한 거. 이거는 문제 있는 거다. 어떻게 아무도 안 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정부가 욕을 잔뜩 먹고 있을 때 마침 41일 만에 저희 이제 항상사를 건졌어요. 그 조타실 안에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를 이제 건진 거예요. 건졌는데 그 UDT 그 잠수부 있잖아요. 잠수부가 내려가서 이제는 발견을 했어요. 그 왜 서해는 뻘이기 때문에 이만큼도 안 보여요. 이것도 안 보인대요. 거기다가 이거 장비까지 썼으니 뭐가 보이겠어요? 더듬 해가지고 배에 들어가서 이제 찾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너무 꽉 잡고 있어가지고 안 놓더래요. 가자고 이걸 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상구가 지금 재수 씨 기다리고 부모님 기다리니까 가자. 다 끝났어.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놓더래요. 물론 그 말을 했다고 해서 놓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분이 너무 소름이 끼쳤다고 하더라고. 내 얘기를 얘가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할 일 다 끝났다라는 거를 알려주니까 손을 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건져서 이제 수도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국군 수도병원, 군인들 병원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는 시신을 안치하고 이제는 저희가 이제는 이제 왔죠. 와가지고 저는 이제는 봐야겠다. 시신을 봐야겠다. 내 남편 시신을 봐야겠다 해서 봤어요. 봤는데 너무 감사한 게
뻘에다가 그때 꽃게철이었거든요. 그럼 꽃게는 아무거나 다 먹거든요. 그래서 뻘에 안에 있어가지고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멀쩡한 거예요. 저는 물고기 밥이 될 줄 알았는데 40일 동안. 근데 너무 머리카락 있고 다 있고 손톱발도 다 있고 너무 멀쩡한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얼굴 부분이 좀 부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총 맞은 부분 그렇게만 딱 되어 있어서 너무 그 와중에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부모님이 보셨을 때 마음이 덜 아프게, 만약에 막 여기가 물고기 뜯어먹고 막 이런 거 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아유 갈 때도 효자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장을 치르는데 그때 민간인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조문을 못 하겠어요. 그냥 막아버렸어요 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부당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은폐만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때 일화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게 그 장소가 좀 언덕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누가 막 올라오는데 그 왜 우리 삼각형으로 쫙 이렇게 리더가 앞에 있으면 뒤에 쫙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영화 속 장면처럼. 그래서 그런 분이 저 밑에서 올라오는데 너무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분이 누구시냐고 딱 봤더니 전두환 대통령, 돌아가신 전두환 대통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분양하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이제 시신 옮겨서 이제 해군 이함대에서 이제 그 장을 치르는데 그때는 이제 하도 뭐라고 욕을 먹으니까 이제 그때는 다 왔어요. 그때는 근데 그 욕 먹는 그 아무도 안 왔다고 한 중에서도 그래도 미군 사령관은 유엔 사령관도 오고 근데 군에 관련된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도 오고 그러니까 군 출신 분들은 다 오신 거예요. 근데 현 정부 사람들은 안 오고 근데 어쨌든 요번에는 다 온 거예요. 국방부 장관, 뭐 국회의원, 뭐 여러 명이 진짜 그래서 혼자 치르는데도 외롭지 않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치르고 났는데 나오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내부는 이제 한 곳에 나란히 이제 묻혔어요. 대전 현충원에. 근데 우리는 또 따로 건졌기 때문에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박동혁 병장 아까 그 의무병 그분은 이제 병원에서 3개월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온몸에 파편이 박혀있고 다리 절단되고 그러니까 너무 그 배가 지금 그냥 오픈된 상태잖아요. 모든 걸 다 받은 거예요. 그 파편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그래서 그 3개월을 고생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나이가 22살인가 23살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하면서 그래도 그 친구한테는 이제 훈장, 그러니까 충무 훈장, 3번째 훈장. 우리가 5단계가 있어요. 등급, 그러니까 훈장 중에도. 그래서 3등급을 받았어요. 우리는 다 4등급을 받았는데 그 친구는 그래도 병장이고 하니까 병 출신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고 그리고 나서 그 장례식 때도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셔서 외롭지 않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뭐 높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치렀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전투하다가 벌린 건데 우리가 첫 비석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공무 중 사망으로 돼 있어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 중 사망인 거예요. 군인, 소방서, 경찰은 다 공무원이에요. 군인은 이제 직업 군인이라고 해서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 중 사망으로 돼 있는 거여서 이건 말이 맞지 않다. 전투를 벌이다 가셨으면 전사자지 왜 이게 그러냐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나서서 그러니까 그 일 있고 나서부터 계속 나서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우리 이렇게 가신 분들은 훌륭하게 가신 분들은 왜 폄하하고 왜 이렇게뿐이 못 해주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나서서 이제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부 상대로 싸우고 쫓아다니고 왜 이건 이렇게 안 되니까 이걸 그리고 저는 이제 41일 동안 기다리면서 그 전화만 기다리는데 그때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 왜 안 해주냐 거기 우리 지역인데 왜 못 찾냐라고 했었을 때 청와대 관계자는 뭐라 했냐면 네 남편 찾느냐고 전쟁 나오면 네가 책임질 거냐 북한을 자극해서 근데 그게 우리 지역인데 자극할 게 없잖아요. 없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아니 왜 우리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일반 사람이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그러니까 생계발랄한 그냥 세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근데 이렇게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이렇게 처우나 이런 것들 지나오면서 보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뿐이 못 해주나.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가신 분들인데 왜 그러면 여태까지 국지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해왔구나라는 생각에, 그리고 또 내가 제일 가까웠던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결을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나서서 이제는 싸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서해 교전이라고 했어요. 처음 명칭이. 왜냐면 서해에서 교전이 일어났다고 해서 서해 교전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그 바다에서 일어난 일을 교전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 해전이라고 했지. 역사상 보면 다 그렇게 다 해전으로 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교전으로 했냐? 이거 그러니까 격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은폐하려고. 뭐든지 은폐하려고, 뭐든지 작게. 그래서 해군에서도 해군 나름대로 속이 상한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막아서 다 했는데 왜 훈장도 작은 걸로 다 올렸을 때 등급이 다 자른 거예요. 그리고 1계급 특진을 했는데도 1계급 특진을 안 해주고, 또 우리는 저 한상사 같은 경우는 이틀 남겨놓고 진급 이틀 남겨놓고 진급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중사.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가지를 원했어요. 명칭 변경하는 거, 그다음에 훈장 서운 다시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357 배가 지금 이제 부대에 있거든요. 부대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가기가 모르잖아요.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일인데 부대를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밖으로 빼라. 밖으로 빼길 원한다 나는. 그래서 삼수리 옮기는 거, 그다음에 우리 이제 참전 용사분들 이제 국가유공자 되는 거. 국가유공자 아무도 안 됐어. 그때는 안 시켜줬어요. 몇 명 크게 다친 분들. 근데 지금도 이분들이 파편을 안고 살아요. 잘못 건드리면 수술 잘못하면 죽어버릴 수가 있어서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분들이 다 국가유공자 되는데 몇 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계급 변경하는, 우리 이제 한상사 계급 변경되는 거, 이렇게 5가지를 원했는데, 제가 이제 이 일을 해오면서 쭉 보면서 제가 늘 기도했어요. 진짜 저는 그 당시 때 저도 이제는 모태신앙에 저희도 믿는 가정에서 계속 자라왔고 지내왔기 때문에 기도뿐이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래도 제가 모르겠어요. 믿음에 단련된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왜 접니까라는 얘기는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왜 제가 이래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거는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왜 이래야 됩니까? 저는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진짜 오래 했어요. 오랫동안. 근데 저는 제가 뭐 간증 아닌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도가 제가 막 원한다고 해서 빨리 되는 게 없어요. 사람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계속 싸우고 오면서 2008년도가 됐어요. 2008년도에 이제 이명박 정권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그래 이건 해전이지 교전이 아니라 해전이다라고 명칭을 바꿔줬어요. 다행히도 제가 말하는 열심히 떠드는 거에 이제 응답이 온 거죠. 그래서 명칭이 연평해전을 바뀌었어요. 제2연평해전, 제1연평해전이 있으니 제2연평해전, 이거는 우리가 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았다고 해서 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는 해군의 수치거든요. 솔직히 배가 가라앉았다고 생각하면. 근데 배가 왜 가라앉았는지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무조건 배가 가라앉았다고 해서 저건 진 싸움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통 사람들도.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승전한 거다라고 해서 연평해전, 제2연평해전으로 명칭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 357, 제가 원하는 그 357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갖고 나오려니까 잘라야 되는데 자르면 또 안 되고, 그럼 원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야 그러면은 내가 모형을 똑같이 만들어줄게. 그래서 그럼 그 자리가 어디냐? 난 전쟁기념관에 해달라. 전쟁기념관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어와서 볼 수 있는 데가 전쟁기념관이다 해가지고 전쟁기념관에다가 똑같은 모양 30억을 들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내부에다가 또 뭐 꾸미기도 하고 이런 영상도 틀어놓을 수 있는 것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자리도 다 돌아가신 분의 그 자리를 배치도 다 하고, 똑같이 그 총구멍도 있잖아요. 총구멍 난 거, 벌집대처럼 난 거, 그건 아까 전에는 그 옆면이고요. 그 반대편을 보면 완전 벌집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싹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하다. 주님 내가 정말 기도하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고 그 다음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주세요 주세요 하니까 진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 영화가 나왔어요. 연평해전 영화가. 그 영화가 정말 어렵게 나왔어요. 왜냐면 누가 투자해 주시는데 투자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틀어져서 그것도 감독님이 이건 꼭 해야겠다고, 감독님도 이제 해군 출신이셨던 거예요. 군대를 해군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가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러냐 해서 또 이제 재판까지 가서 받아낸 거예요. 받아내고 근데 그거 돈 가지고도 너무 모질한 거야. 그래서 펀딩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크라운 펀딩을 해서 좀 도와주라, 우리 이런 거 영화를 만들었는데 좀 도와주세요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으고, 또 해군에서는 해군 나름대로 또 바자회도 막 분여해서 바자회를 해서 그 돈 모아서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1000만이 못 간 게 너무 아쉽긴 하지만 600만이 좀 넘게 봤어요. 그나마 그래도 좀 그 손해 안 보게, 돈 들어간 만큼 그래도 손해 안 보게 빚진 거 다 갚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 제가 이제 또 그 틈을 타 또 뭐 우리 이제 계급 변경해 달라, 이거는 이틀을 남겨놓고. 근데 왜냐면 그 전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어요.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천안함 사건에서는 이 이명박 아저씨가 너무 잘해준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순직이 싸움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이분들은 그냥 그 지역 돌아다니다가 그냥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직이 오히려 맞는 거죠. 전사자가 아닌데 전사자를 만들어주시고, 아니 물론 절대 천안함을 편향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나라를 지키다가 가신 거기 때문에 그 맥락상에서는 틀리지는 않지만, 전투하다 간 거랑 어떤 사건이든 경중이 있는 거거든요. 더 기억해, 더 힘든 사건이 있고 더 작은 사건이 있는데 이거를 똑같이 만들어 더 잘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을 그 이틀 남겨놓은 우리는 안 해주면서 그 뭐 몇 달 남은 사람까지 다 1계급 특진을 해준 거예요. 막 2계급, 두 단계가 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같은 사건인데 왜 얘네만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고 제가 또 막 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동조해 줘서 또 거기다가 영화까지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 해줘야 된다라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를 해줬어요. 근데 해군 그 국방부에서는 엄청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너 거 해주면은 그 전쟁 6.25 전쟁에 있었던 분들 다 해줘야 된다. 다 해줘라, 다 해주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전에 거를 기억을 하고 전에 하셨던 분들을 기리고 그걸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안 해주려다가 국민 분위기가 그러니까 변해서 해줬어요. 해주고 또 우리가 묘지가 다 가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태로 모아줬어요. 한 지부를 빼가지고 제일 높은 꼭대기에 아주 그냥 전망이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 딱 놔주시고 뭉쳐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게 그렇게까지 이제는 다 됐어요. 다만 이제는 그 보훈 이제 그 훈장 받은 거를 그때도 비교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월드컵 때였잖아요. 월드컵에 그 선수들하고 임원진들은 다 2계급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나라를 지켰다 돌아가신 분들은 4계급을 받았어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왜 이분들도 국위선양했지만 이분들은 나라를 지켰는데 왜 우리는 4등?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군대 가면 개죽음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소리를 안 하려면은 우리가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이분들의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되게 정말 우리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따라야 돼요. 근데 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 일 있고 나서 너무 우리한테 이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2004년도,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정권이었어요. 그때 그럼 전사자법을 만들자 해서 전사자법이 새로 생겼어요. 우리 이후로. 근데 법이라는 게 그때 생기면은 그 이전 거는 소급이 안 돼요. 소급 적용이 안 돼서 우리는 전사자라는 걸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영화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계속 활동하면서 계속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전사자로 해야 됩니다 하고 계속 얘기를 물밑 작업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2017년도, 18년도에 전사자 특별법이 통과가 됐어요. 저희. 그래서 그럼 나는 이제 인정을 받았다. 이제 전사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는 다 일단락이 됐어요. 그래서 아 이제 나는 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보니까 또 우리가 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었으니까 연금 있잖아요. 국방부에서 나오는 연금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뭐 자랑이 아니라 저는 돈 가지고 싸우고 싶지 않아서 부모님께 다 드렸어요. 시부모님께 다 그냥 가져가시라. 근데 이제 제가 보훈처에서 나오는 연금은 그거는 양보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제가 그럼 받고 있고 그러면 국방부 연금은 이제 부모님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국방부 연금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고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재작년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연금이 1계급 특진하면은 그 계급으로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얘네들이 꼼수협을 해서 돈을 안 주려고 그냥 정계급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급 특진만 하는 그 쇼만 벌리고 실질적인 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전 너무 지쳤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엉성해서 마무리를 짓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는 분들이 많다. 그 헌신하는 분들이 과연 월급만 받고 그 헌신을 할 수가 있는지 그 소중한 가치 그 월급만 받아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소중한 가치 사명감 그 목사님도 사명감이 있고 또 우리 다 사명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의 갈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너 무조건 이 길 가야 돼 이러시는 분은 아니세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딱 던져주세요. 너 이 길이 있고 이 길도 있고 이 길인데 이게 베스트야. 근데 너 어떡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내 자의적인 그거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또 잘못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 늘 항상 저한테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 선택한 길을 가더라도 가다가 저를 깨우쳐 주시는 거죠. 아 이건 아닌데 계속 사인을 주세요. 그 사인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경험도 할 거예요 아마. 이 믿음 생활 안에서 그 사인을 오면 바로 돌아와야 돼. 끝까지 밀고 갔다가 내 고시대를 밀고 갔다가는 완전 폭망. 그게 한두 번 있었거든요. 폭망.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기도 하고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 그러면 또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사실 솔직히 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는데 누구 부인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주시고 진짜 높은 양반들이 괜히 저를 만나주시진 않고 누구 부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제가 진짜 난다 긴다는 사람도 막 만나고 대통령도 만나고 그리고 대통령 와도 위로도 해주시고 높은 분들이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하게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도 받고 인사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정책이나 이런 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수적인 것들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를 마치 큰 거 한 것처럼 막 이렇게 포장하면 절대 안 돼요. 진짜 실질적인 본질적인 거를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요. 그 본질적인 걸 바꾸려면은 모든 문제에서 마찬가지예요. 그 본질을 잘 집어내서 포인트를 잘 잡아서 이거를 바꿔야 된다. 그런 거를 계속 저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부수적인 건 아무거나 해도 아무나 다 할 수 있고 부수적인 거는 해봤자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그냥 실질적인 거 정말 그 포인트를 잘 잡아서 정말 중요한 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또 짓자면 계속 마무리만 짓는데 그분들의 사명감을 우리가 그 소중한 가치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가 기려야 된다. 근데 그게 뭐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맨날 기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나라에서 정한 6월달 보훈의 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훈의 달이라도 기억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지만 앞으로도 또 하나님이 또 저는 이제 올해로 이제 끝내려고 해요. 올해로 활동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 우리 기억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지쳐가지고 그리고 내가 기억해달라고 얘기 안 해도 기억해 주실 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그냥 제가 마음을 놓았더니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20년 했는데 이젠 저 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야 될 길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디 정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또 뭔가 또 길이 열리겠죠. 또 왜냐면 하나님은 그 문이 닫히면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거를 이렇게 보면은 그 길이 보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 상대로 싸울 때도 이 사람한테 안 되면 또 옆에 사람, 이 사람한테 안 되면 또 옆에 사람, 우회해가지고 돌아서 그럼 설득하에 이렇게 그렇게 저는 늘 쟁취하면서 늘 싸우면서 받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 정말 쉬운 게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만큼 이만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늘 빠놓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는 거. 그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침에 일어나 눈 떠서 감사기도, 저녁에 잠잘 때도 감사기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아버지 나 이거 꼭 하고 싶다, 꼭 저한테 주세요. 원하는 게 있으면 꼭 그렇게 선언 기도를 하시면 그게 언제가 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꼭 주신다.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